자, 그러면 변형과 자유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변형 도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변형 도구에서는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크기를 조절하고 각도 값을 변경하고 원근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변형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 옵션 바를 통해서 우리가 변형에 관련된 값들을 더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변형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풀다운 메뉴 편집 부분으로 가신 다음에 변형이라는 값을 선택을 해주시면 아래 보이는 비율이나 회전 값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비율인데요. 자, 이 비율이라는 말은 우리가 크기를 조절한다라는 뜻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기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율 값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의 가로 크기 또는 세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면서 크기를 조절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하는 방법인데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는 대로 회전이 되는데 이때도 역시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15도 각도로만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울이기인데요. 자, 이 기울이기 값 같은 경우에는 좌우와 상하 이렇게 두 가지 값으로 우리가 기울이기 값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좌우로 기울이기 값을 주게 되면 아래쪽 부분의 변은 고정되어서 기준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상하로 기울기를 줬을 경우에는 좌우의 값이 기준값 역할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왜곡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 왜곡 값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미지에는 조절점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조절점들을 모두 다 변형을 줄 수 있는 값이 바로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형태가 조금 불규칙한 면에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를 맞춰준다거나 또는 마치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할 때도 우리가 왜곡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포토샵은 평면, 2D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왜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원근인데요. 자, 이 원근도 역시 3차원에서나 볼 수 있는 개념이죠. 가깝고 멀게 보여지는 값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결국 우리가 평면에서 이렇게 원근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의 좌우 또는 상하 부분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크기가 크게 설정된 부분은 마치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 바로 이런 값을 이용하는 것이 원근입니다. 자, 이번에는 뒤틀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문자 도구를 공부하시면서 텍스트 뒤틀기라는 기능을 확인을 하셨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를 뒤틀거나 또는 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번에는 뒤집기인데요. 자, 이 뒤집기라는 말은 결국 이미지를 대칭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니실 때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 면에만 물감을 짜고 다시 도화지를 덮어서 그 물감을 반대편에도 묻혀준 다음에 펼쳐보게 되면 그림이 대칭으로 보여지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데칼코마니 기법을 이용해서 아마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을 만들어주는데 포토샵에서는 복제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저절로 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뒤집기 기능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좌우, 그러니까 가로로 뒤집거나 또는 세로로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변형 도구입니다. 자, 이 자유변형 도구는 우리가 변형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 비율, 크기 조절과 그리고 회전을 묶어놓은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 자유변형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풀다운 메뉴 편집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유변형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T고요. 단축키로 사용하시는 편이 더 편리하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변형 도구가 비율과 회전만 적용되지는 않겠죠? 자, 우리가 컨트롤 키와 쉬프트, 알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다른 변형 도구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쉬프트만 눌렀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자, 컨트롤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변형에서 봤었던 왜곡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와 쉬프트, 알트 모두 다 눌러줬을 경우에는 원근 기능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이미지를 한 장 열어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미리 보기 선택해 줄 거고요. 자, 제가 목각 인형 이미지 선택해서 열기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자동 선택 도구로 제가 외곽 부분만 선택을 해서 제외를 시켜줄게요. 자, 우선 저는 선택 반전 눌러줄 거고요.
저는 이 목각 인형 부분에 대해서만 값을 적용해 줄 거니까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단축키로 Ctrl J 눌러서 제가 선택한 영역만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줬고, 저는 배경 레이어는 눈 감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변형 도구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변형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풀다운 메뉴 편집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변형이라는 값이 보여지죠? 자, 바로 그 위쪽에는 자유 변형도 보여집니다. 자, 우선 변형에서 비율만 선택해서 사용해 볼게요. 자, 비율이라고 하는 건 크기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이렇게 크기 조절 선택해 주니까 우리가 이동 도구로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 보여지죠? 자, 우선 옵션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여지는 값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의 기준점 부분의 좌표 값입니다. 자, 앞쪽에 보여지는 값이 바로 X좌표고요. 두 번째 보여지는 값은 Y좌표입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 조절을 할 것인지 기준점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기준점은 우리가 옵션 창 부분에서 조절점을 클릭해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좌측 하단 부분으로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기준점의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바로 지금 좌측 하단 부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점이 이동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기존의 방식대로 센터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인형의 중앙 부분으로 지금 이동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이렇게 중앙 부분에 놓고 크기를 조절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인형의 크기를 가로 방향으로만 조절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부분에 있는 조절점 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제가 클릭하고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인형의 폭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단 부분에 지금 W라고 적혀져 있는 옵션 값, 그러니까 위드죠. 가로의 폭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크기를 조절하면 당연히 값도 달라지고 중앙 부분에 보여지는 기준점의 좌표도 역시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가로와 세로 값으로 값을 변경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이 값을 승인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된 상태가 아니겠죠. 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른 명령을 사용할 수가 없죠. 자, 옵션 부분으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 취소 그리고 확인 버튼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마우스를 가지고 오셔서 따닥하고 더블 클릭하셔도 그대로 적용되죠. 자, 우선 저는 취소해 줄게요. 컨트롤 Z 눌러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비율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변형으로 와서 비율 선택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는 역시 센터 부분으로 이렇게 중심점을 놔두고 이 이미지의 세로 크기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가 조절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래쪽 방향에서 움직이면 아래쪽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제가 위쪽 부분을 움직이게 되면 머리 쪽 부분부터 크기가 조절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조절하고 역시 폭도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럼 아주 이미지가 작아진 상태에서 제가 엔터키 눌러주게 되면 똑같이 적용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편집, 변형, 비율로 들어올게요. 자, 이번에는 저는 크기를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가로와 세로 값을 따로따로 줄 것이 아니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Shift 키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Shift 키 눌러주시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는 변경이 되지만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지의 비율이 깨지지 않으니까 이미지 형태도 훨씬 더 보기 좋게 사이즈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옵션 값에서 값을 동일하게 주겠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제가 50%로 줄일 거예요. 세로의 값도 50%로 설정하게 되면 비율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죠. 자, 그런데 나는 비율을 바꿔서 크기를 조절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이 언제나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 자, 그러실 경우에는 이 중앙 부분에 있는 고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의 값만 변경을 해도 따라서 값이 함께 바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옆부분에 보여지는 것은 바로 각도인데요. 자, 우리가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각도 값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45도를 주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 저는 사이즈부터 다시 줄여볼게요. 자, 제가 100%로 그대로 돌려놨고요. 여전히 45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인 거죠. 자, 제가 이때 기울이기 값도 함께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옆부분에는 호리젠탈, 버티칼에서 기울이기 값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이미 메뉴에는 기울이기라는 명령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값을 함께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확인을 돕기 위해서 각도 값은 0으로 돌려놓고 이미지의 위치도 다시 센터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가로 방향, 호리젠탈 값에서
30도를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기울기가 생기기 위해서 지금 기준축이 된 것은 상단과 하단이죠. 상단과 하단에는 함께 기울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 값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쪽에 마이너스 값이 붙으면 반대로 기울기가 생기겠죠? 자, 저는 이 값을 0으로 바꿔주고요. 기울이기 값을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측과 우측의 선분은 움직이지 않고 상단과 하단 부분에 이렇게 기울이기가 생겼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0으로 돌려놓고요.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금 줄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나는 이 값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명령을 실행시키지 않겠다 이러실 경우에 취소 버튼 눌러주시거나 키보드에 있는 ESC 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명령이 취소가 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편집, 변형 부분으로 와서 회전 값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회전도 우리는 이미 이동 도구를 통해서 사용을 해봤었죠. 모든 옵션은 동일합니다. 자, 제가 회전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인형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돌아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키보드에 있는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15도 간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45도에서 30도, 30도에서 15도, 다시 0도, 이번에는 플러스로 15도.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각도값 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정확한 각도를 직접 입력하겠다 그러면 옵션 창 부분에서 각도값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참조점, 기준점 부분을 옮겨줄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우측 하단 부분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미지를 회전을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기준점이 어딘지 확실히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조금 전에는 센터 부분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준점을 좌측 하단 쪽으로 잡아놓게 되면 이 부분이 기준이 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회전폭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센터 부분으로 바꿔놓고 위치 조금 수정해 준 다음에 회전해 보게 되면 이번에는 기준점이 센터니까 센터를 기준으로 회전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꼭 옵션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점 클릭하시고 이렇게 끌어다 놓으셔도 역시 기준점은 바뀝니다. 자, 제가 회전해 보게 되면 기준점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우측 하단에서 움직인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기울이기 값을 주고 마음에 들면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마우스를 안쪽에 넣으시고 따닥하고 더블 클릭하시거나 옵션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번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좀 옮겨 놓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회전한 값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저는 컨트롤 Z 눌러서 취소를 해주고 다시 편집 부분, 이번에는 변형 중에서 기울이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이기는 우리가 크기 값을 조절했을 때도 상단 부분에서 값을 입력해 봤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옵션의 내용은 모두 다 동일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의 변형 값들이 함께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조절점 부분에 가져다 놓게 되면 양방향 화살표가 보여질 거예요. 자,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가 보여진다는 건 결국은 기울이기 값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제가 다시 취소를 해주고 이번에는 이 조절점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 꼭지점과 연결되어 있는 선분들만 기울기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울기 값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위쪽 부분을 좁게 만들어주고 아래쪽 부분은 넓게 만들어서 왜곡을 시켜주게 되면 아주 아래쪽에서 우리가 목각 인형을 바라본 듯한 착시를 일으켜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우선 취소해주고 ESC 버튼 눌러서 변형 도구에서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편집 부분으로 와서 변형, 이번에는 왜곡 값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왜곡 값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사용한 기울이기처럼 한쪽 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각형 귀퉁이에 붙어 있는 모든 조절점에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제가 우선 좌측 상단 부분의 꼭지점 부분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미지가 왜곡되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자,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좌측 상단점을 클릭해서 이동해 주게 되면 이 부분에 가까운 이미지들이 변형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측 상단 눌러주게 되면 우측 부분에서 보여지는 가장 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변형되고 있는 거죠. 자, 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래쪽 값도 제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분명히 2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평면상이지만 약간 입체적인 느낌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많이 기울어진 모습으로 확인이 되시죠? 자, 우선 저는 취소 버튼 누르고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편집, 변형 부분에서 이번에는 원근을 적용해 볼게요. 자, 멀고 가까운 느낌을 만들어주는 원근감을 지금 우리가 이 인형한테 줄 건데, 자, 이 원근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점 한 점씩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점이 동시에 제어가 됩니다. 자, 제가 마우스로 꼭지점 부분을 드래그하고 움직여 보게 되면 한쪽 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점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래야 원근감이 제대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저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점들을 안쪽으로 좀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머리 쪽 부분은 굉장히 가깝게 바라보는 느낌이 날 거고요. 하단 부분에 있는 다리 부분은 훨씬 더 멀리서 보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 우선 제가 취소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 값도 조금 줄여주고 상하 부분에서 제가 원근감 한번 줄게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왼쪽 팔은 우리 눈에 비춰질 때 훨씬 더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여줄 거고요. 나머지 값은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자, 우선 저는 ESC 키 눌러서 다시 돌려놓고요. 자, 다시 제가 편집, 변형 부분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뒤틀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 뒤틀기 기능은 옵션 창에도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값과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텍스트 뒤틀기 사용해 보셨죠? 자, 그 값과 동일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옵션 부분으로 와서 제가 사용자 정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사용해 보셨었던 텍스트 뒤틀기와 동일한 값들이 들어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글씨에 적용을 해줬고 이번에는 우리가 선택한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아치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이미지의 형태가 약간 아치 형태로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제가 아래가 넓은 조개 선택해 주게 되면 역시 조개 형태로 이미지도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통 글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 영역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값보다 조금 더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우선 제가 ESC 키 눌러서 다시 빠져나왔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변형 뒤틀기 사용해 볼 거예요. 지금 보여진 이 검정색 동그라미 부분들이 핸들인데요. 이 값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동해서 값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값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데, 자,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각형 형태에서 왜곡을 하자고 드니까 잘 왜곡이 안 되더라. 자, 이러실 경우에는 자, 우선 취소를 해주고 제가 다시 편집 부분에서 변형 뒤틀기로 들어와서 먼저 가장 비슷한 형태를 찾으세요. 저는 양쪽 누르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사용자 정의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선택했었던 양쪽 누르기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조금만 변경해 주셔도 기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저는 취소 버튼 눌러줄게요. 자, 저는 이번에는 이 인형 머리에 꽃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제가 모양 도구 중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부분으로 돌아와서 꽃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지금 선택된 값은 모양이죠? 자, 저는 색상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이미지와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합쳐줄 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어 병합 눌러줘야 이제 이 상태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편집 부분 변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번에는 회전 값이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가 180도로 회전하거나 또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로 회전하는 값은 회전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따로 바깥쪽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죠. 자, 제가 180도 회전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반바퀴를 이렇게 돌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취소해 줄게요. 자, 제가 다시 변형 부분으로 와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90도 하면 시계가 가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우선 제가 취소를 시켜줬고요.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주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90도만큼 회전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변형 부분으로 들어와서 자, 이번에는 가로 뒤집기와 세로 뒤집기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로 뒤집는다는 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비춰보는 것처럼 대칭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분명히 회전하고는 다른 값입니다. 자, 지금 꽃의 위치가 반대로 뒤집혔는데요. 우리가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는 절대 이 값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 주실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컨트롤 Z 눌러서 취소를 시켜줬고요. 이번에는 변형해서 세로로 뒤집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인형의 머리와 발 부분이 반대로 뒤집힌 거죠. 자, 제가 다시 취소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좀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열기 버튼 눌러줬고요. 제가 미리 보기 눌러서 이미지를 보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건물 이미지 하나 선택해 줬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서는 원근을 사용하면 더 그 효과를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이 이미지는 PNG이기 때문에 배경 없이 저장됐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빈 부분을 선택을 해줄 건데 지금 이 안쪽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좀 덜 됐죠? 자, 이럴 때는 인접을 풀고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 안까지 모두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선택 반전 눌러줬고요. 이 이미지만 가지고 작업할 건데 이왕이면 저는 레이어도 하나 복사할게요. 자, 컨트롤 J 눌러줬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눈 감겨줬고요. 다시 편집 부분으로 와서 변형 부분으로 와서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원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저는 뒤쪽 부분을 밀어서 많이 왜곡된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있고요. 건물들이 이렇게 가깝게 또는 멀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입체적인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저는 크기 값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변형 비율 부분으로 들어와서 저는 중간 부분에 링크 걸어주고요. 저는 이 값을 50% 절반으로 줄여주고 자, 확인 버튼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왔죠? 자, 저는 이제 이 이미지를 반대편에도 하나 만들어서 양쪽으로 놓고 싶어요. 자, 우선 개체 하나가 복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동 도구 선택해주고 Alt 키 누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택한 이미지가 하나 복사가 되겠죠? 자, 이때 저는 Shift 키도 눌러서 똑바로 이동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꼭 다른 블럭의 건물들 같으니까 저는 이 이미지를 대칭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편집 부분으로 와서 변형, 이번에는 가로로 뒤집기 눌러주게 되면 지금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양쪽으로 대칭이 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저는 적용을 시켜줬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가 한 이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평선을 바라봤을 때 보여지는 형태하고 아주 비슷하죠? 자, 이렇게 끝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소실점에 가까워지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평면이기 때문에 사실 소실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저는 우선 이 두 개의 레이어를 모두 다 버려주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 눈 다시 켜주고 제가 다시 한번 선택 영역을 반전시켜서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J 눌러줬고요. 자, 이번에 눈 감겨 볼게요. 자, 저는 이번에는 자유변형 도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부분에 오시게 되면 변형 윗부분에 바로 자유변형이 보여지죠?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형값보다는 자유변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변형 기능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능, 크기 조절이겠죠? 자, 이때 우리가 Shift 키 눌러서 비율 유지해 줄 수 있고요. 또 회전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Shift 키 눌러서 15도씩 움직여 줄 수 있겠죠? 자, 저는 다시 0도로 돌려놓고 위치 좀 변경을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조절점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면 우리가 왜곡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값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 보여지시죠? 자, 왜곡도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 알트 다 눌러주고 제가 이 모서리 점을 이동해 보게 되면 지금 두 개의 점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은 원근 값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적용을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tv.jpg 열어줬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미지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미리 보기로 바꿔줬고요. 이번에는 제가 나비 이미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기 버튼 눌러줬습니다. 자, 저는 이 이미지 모두 다 선택할 거니까 컨트롤 A 눌러줬고요. TV 이미지 부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컨트롤 V에서 이미지도 붙여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한 장이 들어왔죠? 자,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도 배웠으니까 이 영역 안에 이미지를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는 정면이고요. 아래쪽에 보여지는 TV는 정면 형태가 아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주로 변형 값을 사용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자유 변형 도구 적용해 줄 거예요. 자, 우선 저는 Shift 키 눌러서 사이즈 좀 이렇게 조절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적당히 이제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사각형 형태 같은 경우에는 원근을 이용하셔도 소용이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컨트롤 키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왜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에 좀 맞춰볼게요. 자, 우선 한쪽 면이라도 좀 맞춰주고요. 나머지 점들은 제가 이동해서 이렇게 위치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이쯤에 좀 맞춰보고요. 좌측 하단 점도 제가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이제 이 안에 딱 들어맞는 이미지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자, 편집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 붙여넣기 기능 중에서 특수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안쪽에 붙여넣기나 바깥에 붙여넣기를 실행을 시켜주시게 되면 선택한 영역에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왜곡된 형태가 그대로 맞춰서 들어와지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왜곡 값은 아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값이겠죠? 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